가해자 진술이 나왔다고? 네. 목격자 김세민 씨의 진술도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옷도 좋고 목격자 진술이 거짓인 것도 좋은데 왜 어렵게 싸우죠?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녹취 파일 때문에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거 공개되면 그 뒷감당은 어쩌려고? 검사가 가해자 처벌하면 됐지. 피해자 개인사까지 고려해줘야 합니까? 잠시만요. 피해자가 가해자 누명까지 쓰면서 지켰던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녹취 파일 공개하면 진술 안 한다고 버티는데 이거 어쩌시려고요? 자자, 이렇게 정리하지. 지문 감식 결과랑 목격자 허위 진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선교수 압박해서 자백받는 걸로. 어때? 이게 뭐죠? 기억나시죠? 이 옷. 그리고 이건 이 옷에서 찍힌 교수님 지문. 잘 나왔죠, 선명하게. 그게 무슨 기법이라고 하던데. 나한테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조사받을 때 남우성하고 드자비 하던 과정에서 남우성이 양손목을 꽉 짓누르는 바람에 꼼짝할 수 없었다고 했죠. 꼼짝도 못했다는 양반이 남우성 씨 바지 짚어내리고 셔츠 찢고 되게 터프하게 옷을 벗겼더라고요. 증언하신 내용과 완벽하게 불일치입니다. 남우성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김세미 씨의 진술도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를 내가 강간했다 이 말입니까? 선혜영 씨, 약한 여자라고 하면 다 믿어줄 줄 알았습니까? 여기 증거, 선혜영 씨 위증, 목격자 위증 이걸로 당신 충분히 강간 미수범이야 지금. 아시죠? 강간 미수도 강간하고 똑같은 형량인 거. 자백하시죠, 교수님. 판사님도 정상 참작해 주실 겁니다. 초범이고 여자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님이시고. 자백하면 실형 대신 감호 치료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쩌실래요? 감옥보단 병원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어이가 없네. 나더러 지금 여자 강간범이 되라는 거야? 웃기지 마. 난 절대로 그런 짓 한 적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꽃다운 청춘의 의경 2명이 시대가 휘두른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즉사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집을 뺏기는데 당연히 화가 났겠죠. 누구한테라도 따지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 두 사람은 이미 10년 전에도 유사한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러 당시 시위를 진압했던 의경들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애꿎은 젊은 의경들에게 분풀이하는데 익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5명이나 죽었어!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더 이상 저런 자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법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10억이 어디 있다고!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승소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파시장 선거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사실이십니까?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출마하시는 겁니까?
그토록 궁금하시다면야 말씀드리죠. 저 조갑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경찰로 정치인으로 불철주야 헌신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바로 이곳 영파시에서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영파시를 위해 제 열정을 다 바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조갑수 전 의원이 영파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연임을 노리던 김문성 현 시장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2달 남은 영파시장 선거가 팽팽한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봤지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만. 다음 주엔 선거 사무소도 10개고. 그 쓸데없는 걱정 말고 주머니나 두둑하게 잘 준비해두소. 강간 사건 하나 들어왔답니다. 강간? 아이고 이거 번지수 제대로 찾아왔네. 의뢰인이 누구? 선호학원재단 이사장의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부잣집 딸내미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험한 일을 당했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에? 가해자가 여자랍고? 아, 이 사건 이거 재미나겠다. 어? 아, 그 담당이 어디고? 여성 아동범죄 전담부라고 민지숙 부장검사가 있는 곳입니다. 민지숙이? 아, 이 동네 오니 간만에 그 이름을 다 듣네. 협연, 네 그 민지숙이 코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봐라. 내 한번 보러 갈게. 알겠습니다. 판사님, 참여 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재판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참여 재판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피해는 우리 의뢰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의뢰인 연관 검색어가 여자 강간범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비공개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지금보다 더 큰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자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여자로 찍혀서 평생을 몸담아온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아이들도 미국에 있는 친정에 보내는 상태입니다. 직장도 잃고 아이들까지 뺏긴 이 상황보다 더한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지만 떳떳하게 공개 법정에서 제 무죄를 입증하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선생님. 무슨 근거로 무죄를 확신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유죄 판결 받고 공개적으로 개망신당할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하시나요? 검사, 말 조심합시다. 민감한 사안이고 양측 모두 합의할 의사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봐요, 선혜영 씨! 벌레 같은 새끼. 감히 네가 날 모욕해.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줄 아냐고. 진정하세요, 교수님. 너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거야. 각오해. 괜찮아요? 힘없는 여자 이겨서 뭐 하시려고.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을걸요?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협박이 아니라 하도 딱해서 충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그쪽이 남한테 충고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제가 될지 안 될지 법정에서 가려보죠. 대단하네요, 저 여자.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압 1244호 피고인 선혜영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출석하였나요? 네. 예. 피고인 선혜영 출석하였나요? 네. 변호인 출석하였나요? 네.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들 출석하였나요? 예. 알겠습니다. 공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졸업 논문 심사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피해자는 지도교수인 피고인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네 논문은 훌륭하지만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하죠. 그 하나가 뭘까요? 맞습니다. 논문 통과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고개 숙이고 처연한 표정. 가해자처럼 보여요, 지금.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학위를 딸 것이냐, 성관계를 거절하고 포기할 것이냐 망설이는 사이 지도교수인 피고는 학생이 셔츠를 찢고 바지 지퍼를 내리며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도교수가 학위를 빌미로 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건장한 20대 남자를 40대 여자가 억지로 강간을 시도했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꼼짝없이 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디 배심원 여러분의 상식적인 판단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에서 검출되는 물질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이 500에서 1000나노그램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셔츠와 바지에서는 각각 2000나노그램이 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이 그날 밤 상당한 악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검사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셨죠? 피고인의 주장대로 증인을 뿌리치고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의 지문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고로 피고인이 옷을 찢었다는 검사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경 증인은 피고인의 연구실로 혼자 갔죠. 맞습니까? 네. 왜 하필 그 늦은 시간에 여자 교수 혼자 있는 연구실에 간 겁니까? 다음날 낮에 가도 충분했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10시가 논문 재심사 마감이었습니다. 그땐 너무 급했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논문만 불합격시킨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까? 네.
그랬더니요? 수정 사항을 메모했다면서 태블릿 PC를 주셨습니다. 직접 보라고요. 그래서 PC를 보는데 교수님이 제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그냥 올려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허벅지를 주물렀습니다. 흥분됐습니까? 아니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잡더니 키스를 했습니다. 얼마나요? 모르겠습니다. 키스를 받아줬다는 말입니까? 네. 키스할 때 혹시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나빴습니다. 기분 나쁜데 키스 왜 받아준 겁니까?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피고인을 여자로 느낀 건 아닙니까? 한 번도 여자로 느낀 적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피고인을 여자로 느낀 적도 없고 스킨십도 기분 나쁜데 키스하는데 다 받아주고 옷이 벗겨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증인이 아무리 힘없는 을이라고 해도 증인은 남자입니다. 피고인을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몇 번을 말합니까? 제 논문이 걸려 있었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요? 보통 남자라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을 텐데요.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박사학위 따르면 하루에 몇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아시냐고요. 지도교수한테 찍혀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요. 학위가 그렇게 중요하면 끝까지 참았어야죠. 성관계 요구는 왜 거부한 겁니까? 끝까지 참았어야죠. 네, 맞네요. 맞습니다. 검사님 말대로 그때 참았더라면 논문도 통과됐을 거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못했네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선우 대학원 입학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교수에게 조교 지원 원서를 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던 걸로 나오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였죠? 재판장님, 본건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속하세요. 대답해 주시죠. 지방대 출신에다가 전공학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피고인이 증인의 가능성을 보고 연구 조교로 뽑아줬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사건 당일날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증인 어떤 기분이 들었죠? 기분이요? 당연히 나빴죠. 화도 나고요. 네. 그래서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변호인, 갑자기 복수 얘기가 왜 나오죠?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재판장님, 사건 당일 증인이 피고인을 고의로 음행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SNS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증거도 아닐 뿐더러 증거 능력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변호인, 사전에 확인 안 된 증거는 받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 사건이 여성아동 범죄부 소관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검찰 수사 3일 만에 원스톱으로 재판 날짜가 잡혔고 저희도 오늘 오전에서야 발견한 증거이기 때문에 미리 고지해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디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틀어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증인 본인이 쓴 내용 맞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 자른 거잖아요. 증인 본인이 쓴 내용이 맞다는 건 인정하시냐고요? 말도 안 돼. 재판장님, 본 건과 상관없는 내용이며 증인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내용만 골라 일방적으로 짜깁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증인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를 뒷담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증인은 유독 한 사람하고만 피고인에 대해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왕따라서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는 게 문제가 됩니까? 증인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죠. 저 카톡을 주고받은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년 된 애인이고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강간당하는 동성애자도 있습니까? 만약 증인이 이성을 좋아하는 일반적인 남자라면 여자가 성적인 제안을 했을 때 남녀로서 그 상황을 즐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진 물리적인 힘으로 얼마든지 여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애초부터 여자를 싫어하는 개이니까 무고한 피고에게 강간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인, 반박해 보시죠. 증인은 평소 여자인 피고인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논문이 탈락되니까 복수하려고 무고한 피고에게 성폭행을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증인 끌어내세요. 조용히 하세요. 검찰 측, 변호인 측, 재판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휴정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저희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전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왔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저를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재판장님, 사건 당일 피고인이 남우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녹음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 뭘 제출한다고요? 이봐요, 마검사님. 사실 저희도 증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증인의 애인이 증인과 통화하다 그날 밤 성폭행 정황을 녹음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미 변호인 측에서 증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남우성 씨 연락처 알아요, 마검사님? 재판 끝날 때까지 남우성 씨 SNS 보완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윤민주 씨 관련된 내용은 특히요. 난데 남우성 통화 내역 좀 해봐.
저 잠깐 핸드폰 좀 빌릴게요. 왜요? 얼른요. 제 거 배터리가 방전돼서. 증인은 동성애자죠. 들어봅시다. 그 증거. 네. 나도 네 논문 엑셀런트 한 거 알아. 교수님. 몸이 예쁘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예요. 모함이야. 아니야. 이건 다 모함이야. 너 남우성 똑바로 말해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네, 판결 났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요. 네, 피해자가 동성애자래요. 와, 이 사건 죽이인데요? 사람 뒤통수 한번 제대로 치시네요. 예? 마 검사님 맞죠? 변호인 쪽이 남우성 씨 비밀 간 사람. 뭐 어쨌든 승소했잖아요. 어쨌든 승소요? 아까 동성애 사실 추궁당할 때 남우성 씨 표정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네. 지금 남우성 씨가 어떤 심정일지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죠? 뭐라고요? 난 검사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나온다. 혐의증이 특히 힘들었던 사건을 결정적 한 방으로 이긴 소감이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성 아동 범죄 전담부 마이듬 검사입니다. 검사님이 던진 떡밥인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제대로 체했네요. 웃기는 가스나네. 인터넷에 벌써 다 퍼졌더라고요. 처음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여자들한테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요. 언제 보기 아깝더라. 제 2의 피해자네요. 나는 기껏 여친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양아치 난 쫓아다니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들 욕구의 거리로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심정일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김선규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던데. 무슨 쌍코패스입니까? 마 검사님!